영화 버닝으로 드러나는 이 시대 여자의 정체, 그리고 이창동 감독이 입상하지 못한 이유. 먼저 이창동 감독이 이번 칸 영화제에서 입상하지 못한 이유는 결말 부분 때문이다. 마지막 유아인이 완벽한 연기력으로 소화낸 명장면은 흥행을 위해선 꼭 필요한 요소였는지 모르나 영화 완성을 위해선 불필요한 연출이었다. 매끄럽게 진행되는 자연의 흐름에서 말미 복수는 인위적인 요소로 그을림을 남기게 된 것이다. 내면적 의미의 버닝이 외면적 의미의 버닝으로 종결되게 된 것이다. 외면적 복수는 또 하나의 비닐하우스와 같은 일시적 만족의 것이지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 더 높은 경지의 예술이 되려면 대중에게 더 진보된 해결책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 영화의 핵심어는 영화 중간 저녁 노을지는 성향의 종수집을 배경으로 벤의 입에서 나온다. 집을 나간 엄마의 옷을 태우던 때의 장면이 지금도 꿈에 나온다 라는 종수의 말에 불을 지르는 일은 사는 것에 생동감을 준다. 그래서 나는 자주 불을 지른다 라고 벤이 대답하면서부터다. 멍해진 종수가 네, 불을요? 어디에? 라고 묻자 벤은 비닐하우스에 라고 간단하게 답한다. 종수가 다시 비닐하우스? 라며 의아스러움으로 되물을 때 벤은 별로 놀랄 일도 아냐 라며 표정으로 답을 내신한다. 집을 나간 엄마로부터 나온 종수의 가슴 아프고 심각한 어릴 적 불 이야기가 벤으로부터 한 놀이로 변경돼 되돌아 나온 것이다.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르는 건 나쁜 일 아닌가? 라고 따지듯 묻는 종수에게 벤은 우리는 좋고 나쁜 것의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 그건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다. 비가 와서 홍수가 나서 누구는 잠기고 누구는 쓸려가고 하는 일에 우리가 뭘 판단할 게 없지 않은가? 라며 오히려 종수에게 물음을 던지는 것이다. 여기 가까운 비닐하우스에 또 불을 지를 것이라고 하는 벤의 말에 종수는 다음 날부터 마을 구석구석 비닐하우스를 매일 순찰하고 확인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벤의 말 비닐하우스는 어떤 상징을 함구하고 나온 말이기 때문이다. 영화 제목 버닝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연결어로 비닐하우스가 나온 것이다. 제목 버닝, 곧 태우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더 가치 있는 무엇을 향해 자기 몸을 불사르는, 이를테면 로켓이 더 큰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 자기 몸체를 불사르거나 젊음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젊음을 불태우는 것 등의 긍정적 의미와 더 가치 없는 것, 곧 순간적 가치를 위해 불나방같이 불길에 뛰어드는 경우에 태우다의 의미도 있다. 여기 버닝의 의미는 후자다. 그래서 벤은 수많은 비닐하우스가 자신의 손길에 의해 태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 것이다. 벤이 말하고자 하는 비닐하우스는 여자들의 정체성이다. 돈에 의해 값없이 불태워지고 사라져버리는 이 시대 여자의 사랑과 순정, 싸구려 같은 이 시대 여성성의 막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돈과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쫓음으로써 인간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 시대 여성들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벤 자신이 벌이는 버닝은 그의 말처럼 인과응보, 사필규정의 자연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이 영화에서 이 시대를 대표하는 여성은 바로 혜미이다. 행사 도우미를 직업으로 선택한 것은 다름 아닌 자유 때문이고, 자금을 모아 여행하고 그것도 아프리카 오지를 여행할 만큼 나름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사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한 여성으로 혜미를 등장시킨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돈 앞에서는 무력해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현대 여성의 진면목을 역설적으로 말하려는 것이다. 이창동 감독은 위대한 예술가다. 어떤 한 장면도 허투루 나오지 않고 어느 것도 우연한 것이 아님을 화면으로 이어준다. 그러므로 이렇게 한 번의 관람으로 영화를 평하는 것은 위험하고 예의 없는 것이기도 하다. 이 시대의 여자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제작자는 종수 엄마라는 여자를 통해 더욱 확연하고 확고하게 드러낸다. 몇 번의 말없는 전화통화로 수많은 암시 속에 종수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던 존재 엄마. 그 집 나간 엄마는 20년 만에 아들과의 만남을 그저 돈 때문에 하게 되고, 그나마도 수없이 들어오는 수다보다 못한 카톡 내용에 온통 주의를 뺏긴 채 그 시간을 지나보낸다. 아무런 진지함 없이 단지 주변과의 비교와 어울림을 위해 돈이 필요하고, 또 아무 가치 없이 수다의 일상을 살아가는 오늘 현대 여성의 모습을 종수 엄마를 통해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보다 오늘 여자의 정체성을 더 잘 표현해 보일 감독이 있을까? 이 시대 여자들에게 있어 돈은 남편보다, 자식보다 더 중요한 실질적 조건이지만, 실은 더 이상의 절대 필요 조건이 아닌 단지 자기 친구들과 수다 떨거나 품위 정도에 필요한 군더더기 조건 외에 더 이상이 아닌 것이다. 그 절대 필요 아닌 상대 필요 조건을 놓고 현대 여성들은 오히려 더 큰 궁핍 속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영화는 가난보다 더 큰 궁핍으로 빠져드는 이 시대의 문제점을 혜미가 추는 아프리카 춤의 율동과 영화 전반에 흐르는 아프리카 특유의 타악 리듬으로 점점 선명하고 강렬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 영화에서 진정한 고수, 철학자는 유감스럽게도 벤이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미숙자다. 혜미가 아프리카 지구 끝에서 지는 석양을 보고 느꼈던 감정을, 뛰어난 감성의 소재나 느꼈을 그 감정을 술자리에서 다시 눈물로 회상할 때 벤은 중간에 말을 자르는 것으로 그 같은 감정은 가짠다라고 한다. 너희 여자들의 그 감정은 눈물이 마르면 증발돼 버릴 사치스러운 것,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벤은 여자들이 여행담을 자기 잘난 듯 열성적으로 말할 때 애써 참는 하품으로 항상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는 것이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들이여, 오늘 밤 너는 활활 타오르는 불나방이 되어 불살라 없어질 비닐하우스야. 주접 좀 이제 고만 떨지. 자신의 감정이 소중한 것이 되고 존중받는 것이 되려면 그 내용이 삶의 양식과 행동으로 연결돼 변치 않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럼 또 이 시대 남자들은 어떤가? 감독은 이 시대 남자를 대표해서 유아인의 종수를 등장시켰다. 그 역시 이 시대 나름 깨어있는 인물, 곧 글을 대하고 작가를 지향하는 청년이다. 하지만 종수 내면에 있는 터전 역시 비닐하우스다.
그가 어릴 적 친구 혜미를 다시 만나 갖게 된 감정, 그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것 역시 실은 처음부터 연결된 인성의 그 무엇이 아니라 성형으로 바뀌어진 모습, 곧 외모를 통해 생겨난 얄팍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사랑을 위한 준비도 비전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한 그가 영화 중간 대마 흡입 후 혜미가 옷을 벗어 제꼈을 때 아무 때나 옷을 벗는 것은 창녀다라며 조롱 섞인 비난의 말로 대한 것은 이 시대 남자들이 성을 넘어 인간애로 나아가지 못하는 남성의 한계적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종수와 그 아버지로 대표되는 이 시대 남자들은 그 가진 고지식함과 완강함으로 한편으로는 여자를 자기만의 것으로 과도두려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에게 쉽게 다가오는 그런 여자에게 혹하고 관대한, 자기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인 이율배반적인 모순된 이 시대의 여성보다 더 큰 내용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종수의 입에서 섣부른 듯 나온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그가 처한 그 어려운 처지에선 한 여자의 위로와 응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므로 그 말이, 사랑이라는 말이 전혀 거짓 없는 진실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가 과연 부자가 되고 수많은 여자가 따르고 좋아하는 상황에서도 쉽게 다가와 만나졌던 그 여자를 사랑이라 할 수 있을까? 비록 그때까지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가 과연 혜미에게 했던 아무 때나 옷을 벗으면 창녀야 라는 말을 그 스스로 지킬 수 있을까? 그러한 미지수의 존재가 사랑의 이름으로 상대에게 단죄의 말을 가하고 정의의 이름으로 단죄의 심판을 실행할 자격이 있을까? 시간과 생명, 그리고 물, 사랑, 돈, 이 모두는 같은 것이다. 한 땀 한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이고 쌓여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준비된 것, 모아진 것 하나도 없이 상대가 온전하게 자기만의 것이기를 바라는 남자, 종수와 쌓여진 사랑의 경과와 시간적 과정 없이 상대가 자신에게 홀딱 빠져 상대의 부가 자신에게 옮겨지길 기대하는 여자 혜미는 얄팍하고 가벼운 비닐하우스에 빠져 사는 오늘 인류의 모습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최선을 다하는 한 발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그 시간과 진화의 법칙을 모르는 현대인 모습의 자화상이다. 이상과 현실, 남자와 여자의 상대적 입장은 전혀 이해하거나 고려하지 못하는 미숙한 21세기 인류의 모습이다. 이 시대의 인간으로서 여자는 돈을 넘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신으로부터 부여받고 있고, 이 시대의 인간으로서의 남성은 색을 넘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신으로부터 부여받고 있다. 남자와 여자, 이 두 주체가 자신에게 놓인 그 비닐하우스 장막을 열 때 진정한 사랑의 세계가 열릴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그 위에 더하시리라. 생명의 연금술.